X세대, Y세대, 그리고 이제 Z세대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과거 세대와 무엇이 다를까요? 행복한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예보.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에게 Z세대가 누구이며 이들은 기성세대와 무엇이 다른지를 좀 간략하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Z세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이들이 2020년이 되면은 전체 소비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의 주축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교육, 경영, 아니면 사회 문화를 이해할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Z세대는 언제 태어났냐면요, 대략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아이들을 Z세대라고 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나이가 14살에서 24살. 그러니까 지금의 10대, 20대 초중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밀레니엄 세대, Y세대랑 20대 부분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또 재미난 사실은 우리 시대에 있어서 가장 반항적이고 개성이 있는 세대였죠. X세대의 자녀들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Z세대가 그렇다면은 기성세대와 무엇이 가장 다르냐? 바로 이겁니다. 이들은 바로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이 함께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보고 영상 보는 게 내 인생이다. 이게 바로 Z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재미난 현상이요, 이 Z세대는 TV보다도 유튜브를 더욱더 많이 시청한다라고 해요. 자, 이용률이 Z세대가 86%, 나머지 세대들보다 높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그 어떤 세대보다도 모바일의 이용성, 그 영상의 중요성이 가장 크다. 그 부분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요소가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시대에는 뭐 네이버나 구글 검색해서 이 텍스트, 블로그를 읽으면서 정보를 얻었다면은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유튜브로 검색해서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 뭐 메이크업 하는 법, 아니면 뭐 만드는 법, 아니 심지어 영어 교육까지 유튜브를 이용해서 영상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통신 속도가 빨라지고 뭐 SNS 매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또 재밌게도 2015년에 버라이어티라는 곳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10대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스타 중 1위부터 6위까지가 다 SNS 스타들이었습니다. 나머지 7, 8위나 돼서야 우리가 흔히 아는 브루노 마스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Z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늘 내가 스마트폰으로 보던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더 많이 끼친다는 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광고를 할 때도 누구를 이용하겠어요? TV 스타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SNS 스타들, 요즘에는 이분들을 인플루언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TV, SNS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영향력을 가장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바로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는데, 요즘엔 그런 사람들이 SNS상에서 상당히 많아지게 된 거죠. 특히나 Z세대들에게는요. 자, 그리고 이들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요, 이들은 텍스트보다 영상, 비디오가 더욱더 편리하고 익숙한 세대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사유세계를 결정하는 것은 역시나 직접적인 경험, 아니면 미디어를 통한 간접 경험이 우리의 생각 방식을 결정하게 될 텐데, 뭐 플라톤이라면 동의를 안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간접 경험의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책이나 신문, 글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했었죠. 뭐 물론 그 전에는 물론 구전을 통해서 귀로 사람들 사이에서 정보가 소통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TV가 나옵니다. TV를 통해서 1920년, 29년 뭐 이쯤일 거예요. 그때부터 TV가 개국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정보를 보다 실제처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방 안에 앉아 있는데 뭐 아프가니스탄의 소식이라든지 미국의 소식이라든지 뭐 시리아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생생하게 체험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사유체계가 좀 더 확장이 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인터넷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뭐 신문이라든지 TV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보여주고 싶은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해 줬잖아요. 근데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찾아서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는데, 인터넷 초창기만 하더라도 그 주된 내용들은 다 텍스트 아니면 사진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Z세대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라든지 SNS,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TV는 시간과 장소가 제약이 되어 있잖아요. 거실에서 이렇게 본다든지 TV가 있는 곳에서만 봐야 되는데, 모바일은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Z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냐? 바로 애늙은이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 세대보다 정보를 훨씬 더 빠르게 얻기 때문에 이전 세대보다도 성숙한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신 정보와 같은 경우에는 기성세대,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들의 정보력은 굉장히 그들을 뛰어넘기 때문에. 물론 종합적인 판단력이라든지 뭐 지혜 부분에 있어서는 뒤처질 수 있겠습니다만, 정보에 있어서는 이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비즈니스 인사이더 매체에서는 기존의 X, Y세대가 이상주의적인 반면에 Z세대는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세대는 공통된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사람들이 으쌰으쌰 했다라면은, Z세대는 굉장히 각계전투, 서로 따로 이제 각자의 가치관을 추구한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Z세대들만의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밀레니엄 세대도 상당히 공유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바로 저성장과 저출산에 익숙한 세대가 바로 한국 Z세대가 되겠습니다. 자, GDP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은 199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 10%를 웃돌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지금 힘들더라도 참으면은 좋은 미래가 온다라는 희망적인 세대였던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쭉쭉 떨어지더니 2000년대가 지나가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이 3% 저성장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성이 있느냐? 현재 지향적인 삶의 태도. 미래 지향이 아니라 현재 지향인 겁니다. 과거의 세대가 미래 좋아질 거니까 현재를 조금 희생했다면은, 이들은 미래가 좋아질 것 같지가 않으니까 지금 당장 행복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의 사회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옛날에 이제 몇 년 전에 작은 사치라는 개념이 있었죠. 명품 그런 거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이 없으니까요. 뭐 마카롱이라든지 뭐 피규어, 네일아트 이런 것처럼 소소한 사치를 통해서 현재의 행복을 찾는 그런 특성을 보여줬었고요. 또 욜로 현상도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자, 당신은 한 번뿐이 사는 인생이니까 지금 인생, 지금 삶을 즐겨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 세대가 돈 모아서 집 살려고 생각했다면 요즘 세대는 돈 모아서 당장 여행을 떠나는 거죠. 이런 현재지향적인 특성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소확행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돈 2만 원 들고 다이소 가가지고 2만 원어치를 막 사들이는 거죠. 그러면 다이소는 싸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소소하게, 하지만 지금 당장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소비, 이런 게 뜨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현재지향적입니다. 자, 그리고 저출산 시대잖아요. 이제 1970년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100만 명 태어났어요. 근데 2000년대가 지나가면 50만 명을 떨어지고 작년 2017년에는 35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형제가 뭐 4명, 3명 이러다가 요즘에는 그냥 1명, 외동아들, 외동딸이 너무나 보편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세대들, Z세대는 특히나 심할 텐데요.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는 게 힘든 겁니다. 그리고 끈끈한 인간관계 상당히 피곤한 거죠. 그래서 나타난 말이 바로 관택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관계와 권태기의 합성어. 요즘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권태로움을 느낀다.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인 거죠. 그래서 중앙일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나홀로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75%다. 그래서 혼자서 생활하고 혼자서 밥 먹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라는 트렌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역시나 한국 Z세대의 특징인데요. 바로 청년구직난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아니면 미국도 많이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은 뭐 완전 고용 시대잖아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청년들의 실업난이 심각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Z세대 중에서도 나눌 수가 있는데 특히나 지금의 20대, Z세대와 Y세대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측하기로는 2021년까지 취업난 보릿고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고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하고 출생률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후에 조금 지금처럼 취업하는 게 힘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Z세대 간에도 20대 Z세대 그리고 10대 Z세대 간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지금의 20대 같은 경우에 너무 똑같은 기준을 보고 함께 경쟁하는 구조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좀 젊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요.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자, 뉴욕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아룬 순다라라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SNS를 이용한 마이크로 창업 1세대가 될 것이다. Z세대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같은 사람이에요. SNS 매체를 이용해가지고 개인 브랜딩을 하고 돈 들이지 않고 아주 저비용으로 창업을 해가지고 영향력을 키운 다음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얘기인데 인플루언서라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기성세대가 Z세대들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야 된다면은 이제 10대, 20대에 SNS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과 협업을 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야지만 판매 루트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 Z세대들에게는 또 수익수단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함께 협력을 모색하는 방향이 우리 미래사회를 대비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중요한 것들, 굵직한 것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건 전 세계적인 Z세대에 대한 얘기인데 Z세대는 단순히 돈만 바라는 게 아니라 사회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중요시 생각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소비를 할 때나 취업을 할 때나 그런 것들을 신경 쓴다는 거거든요. 뭐 탐스 슈즈라든지 와비파커처럼 뭘 하나 사면은 하나를 저개발 국가에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걸 중요시 생각한다는 거. 또 다른 특징은 뭐가 있었냐면은 최근에 나온 기사였는데 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보다도 오히려 오프라인 쇼핑, 매장에 가서 물건 사는 걸 더 좋아한다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를 분석해 봤더니 Z세대는 뭐 글보다도 영상, 실제와 똑같은 걸 보는 거에 더 흥미를 느끼는 세대이기 때문에 글 설명보다도 내가 직접 봐야지만 뭔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사는데 믿음이 간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Z세대를 통해서 우리 미래의 거대한 메가 트렌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미디어의 영향력이 TV에서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글보다 영상이 선호되고 있다는 부분.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현실을 이해할 때 뭔가 기호화된 것에서 좀 더 현실에 가까운 것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으로, 영상으로.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가상과 현실이 구별이 되지 않는 VR, AR, MR 이런 것들이 차세대의 영상 미디어 매체,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매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가능성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었어요. 지금을 참고 미래를 대비하기보다는 미래는 어차피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행복하자라는 현재 지향적인 문화,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저성장 기조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사람들이 미래 지향적이지 않고 현재 지향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환경오염이 더 가속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환경이 안 좋아질수록 현재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그런 세태들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궁금한 점, X, Y, Z 그 다음은 또 어떤 세대가 등장을 하게 될까요? 자, Z로 알파벳이 끝났으니까 앞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한 가지 제가 상상해 보는 것은 일단 데이터 세대, 제너레이션 T, D세대가 나타날 수 있다.
왜냐면은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석 이런 걸로 데이터를 통해서 생활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서 D세대의 가능성 한번 점쳐보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욱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바로 A세대예요. 왜냐면 Z로 끝났으니까 바로 A로 가는 게 좋을 텐데 A에 딱 떨어지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태어났을 때부터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요.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갖가지 서비스의 인공지능 추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바로 AI 세대 아니면은 생활에 있어서 뭐든지 자동화 기술, 인공지능 기술의 도움을 받는 어시스티드 세대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A 세대의 등장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들의 특성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 한 편을 통으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Z세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들 콕콕 집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업무에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영감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소식, 재미난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Make your futures. 미래 채널 마이F.